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할게요. 우리 탱코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탱코어 전에 제가 예전에 에이스텝 할 때도 했던 얘기인데 잠깐 리뷰를 하자면 아메이 사업, 특히 이제 네트워크 사업에 있어서 3P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사업에 대한 플랜, 그리고 제품이 있는 프로덕트, 그리고 사람들, 피플, 이 3P가 네트워크 사업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플랜이 좋고 프로덕트가 괜찮아야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일단 플랜과 프로덕트에 집중을 하게 되죠. 플러스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품도 좋고 회사도 괜찮고 사람도 다 괜찮은데 무언가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중에 하나인 탱코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예전에 이재성 사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되게 흐뭇했던 그림인데 제가 다시 한번 그려봤고요. 뭐냐면 우리 꿈이 있는 아메이 사업자 ABO,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분이 교육과 복지 시스템, 그리고 튼튼하고 투명 공정한 회사, 아까 말한 프로덕트와 플랜이 여기 들어갈 텐데 이 튼튼하고 투명 공정한 회사와 교육복지 시스템이라는 두 축 아래서 꿈이 있는 ABO가 서포트를 받으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꿈이 있는지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 꿈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교육복지 시스템 안에 좋은 교육복지 시스템 안에서 튼튼하고 투명 공정한 회사와 사업을 하고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란 단어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좀 들어갈게요. 뭐냐면 시스템이라고 찾아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어적 정의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게 구축된 프로세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공정하고 과정과 단계가 어떤 구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과 과정이 들어가면 단계를 거쳐서 누구나 같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시스템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많이 쓰는 단어기도 하고요. 대기업에서 많이 쓰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도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일이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 대기업이죠.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했는데 글로벌 아메이가 이제 60년 가까이 됐죠. 60년 가까이 된 글로벌 아메이 경험과 그리고 30년 가까이 된 한국 아메이 경험이 이 시스템 안에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단어 용어 몇 개 좀 알고 들어갈게요. RRTM이란 단어와 A스텝, 탱코어, MBS 이런 단어들을 사업을 하시게 되면 많이 듣게 돼요. RRTM이란 단어는 본사에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고요.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단어이죠. 보시면 RRTM의 앞글자의 약자예요, 그냥. 리테일, 리크루팅, 트레이닝, 모티베이션에 있는 각 앞자를 딴 게 RRTM이라고 돼 있고요. 쉽게 말해서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본사에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보시면 리테일 제품을 전달하는 일, 그리고 리크루팅 후원하는 일, 이 두 가지 아메이 사업은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제품을 전달하고 그 제품 전달한 사람을 사업적으로 후원을 하는 일. 그래서 리테일 앤 리크루팅 아래란 강의라고 해가지고 이런 강의도 되게 많이 듣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제품을 전달하고 후원하는 일이 많기는 한데요. 이것만 하다 보면 어딘가 부딪히는 그런 우리가 벽을 좀 만나게 되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레이닝과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이 트레이닝과 모티베이션은 주로 이제 플래티넘 이상 되시는 사업자분들이 제일 많이 조금 집중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처음 진행해서 플래티넘 되기 전 단계의 소비자의 사업가, 초기 사업가인 분들은 제품을 전달하는 방법, 제품 전달을 위해서 제품을 공부하는 거, 그리고 리크루팅을 위해서 우리가 아메이에 대해 설명하는 일, 이런 일, 그리고 스폰서랑 연결하는 일, 이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RRTM을 잘하면 사업을 잘한다고 돼 있는데, RRTM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방법론으로 A스텝이라는 방법론을 아메이에서 경험적으로 만들어냈어요. 사업을 하는 8단계라고 돼 있고요. 근데 A스텝을 봤더니 A스텝은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인데, 이 A스텝 단계 중에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거는 조금 약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매일 해야 되는 일,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탱코어라는 그런 항목들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MBS는 뭐냐고 하면은 보시면 여기 너트랑 볼트 그림이 있어요. 너트랑 볼트 그림.
그래서 이 너트랑 볼트를 꽉 조여주면 어때요, 느낌이? 나사 이제 가구 같은 거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계를 조립했을 때 너트 볼트가 있으면 빠지지 않죠. 그래서 너트 볼트가 있으면 우리가 꽉 조여진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MBS라는 강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용은 주로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RRTM 그리고 A스텝 10코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강의가 MB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코어는 10가지 항목이죠. 10코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습관에 관한 10코어를 공부를 좀 해볼 거고요. 안 되죠. 그냥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책 오디오 미팅, 그 다음에 STP, STA, 쇼더 플랜, 쇼더 아메이라고 하죠. 그리고 100% 제품 애용, 소비자 관리, 상담, 신뢰 쌓기, 이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건강관리 10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10가지 항목 중에서 여기 세 가지가 학습 코어라고 하죠. 책 오디오 미팅. 그리고 STP 100% 제품 애용 소비자 관리에 관한 항목은 행동 코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뭐냐면 나 혼자 있을 때는 책 오디오 미팅 다 할 수 있지만 이제 행동 코어는 내가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하는 행동들이 좀 많이 있죠. 물론 100% 제품 애용은 나가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어떤 움직여 보는 거, 행동해 보는 거에 속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코어를 할 때 물론 10가지를 다 하면 좋지만 하다 보면은 초기에 너무 한 곳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나는 요거 한 가지만 한다라든지 요거 한 가지만 이쪽만 한다라든지. 그래서 골고루 10가지 항목을 했을 때 사업이 조금 균형 잡혀 있기 때문에 10코어 리스트, 10코어 노트를 자꾸 적는 이유는요.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책에 대해서 좀 볼게요. 책은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데 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사실은 이제 왜가 중요하겠죠.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첫 번째, 나 혼자만의 경험으로는 파트너한테 도움이 되기가 어려워요. 내 경험은 아메이 경험 자체를 쌓아가고 물론 스폰서의 도움도 받지만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중에는 점점 더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 끌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책을 통해서 깊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리더가 돼서 후원하는 파트너가 생길 때는 책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해져요. 근데 사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초기에 책을 많이 읽어두신 분은 좋고요. 또 하나는 생각의 깊이가 있으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우리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었으면 좋겠잖아요. 물론 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으신 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봤더니 내가 아메이를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그게 있어요. 내가 아메이를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아메이 얘기하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면 좋으니까 나를 만나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 사람과 만나면 그냥 좋아요 라는 느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외모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깊이 조금 생각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만나면 좋잖아요. 그쵸? 뭔가 내가 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조금 뭔가 멘탈이 조금 안정되는 느낌도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생각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면은 일단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사업하기에도 당연히 쉽겠죠. 그래서 사람이 끄는 힘은 내가 공부를 해 가지고 지식을 넓힌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사고의 깊이, 생각의 깊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뭔가 누군가한테 배려심도 있고 또한 뭔가 좀 사람 자체가 기본적인 어떤 깊이가 좀 있는 분은 사업을 접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분을 다 후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수단은 책이기 때문에 책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을 어떻게 읽느냐 보시면은 매일 15분 이상 30분이면 좋고요. 근데 책을 읽으면 사실은 15분 지나면요. 너무 조금 읽어 가지고 조금 더 읽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일단 책을 피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책을 펴게 되면은. 그래서 15분 30분 이상 매일
시스템에서 권해주는 책을 먼저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어떤 그룹을 이끄는 리더면은 새로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제 일단 사업을 시작해서 플래티늄 되기 전이다라고 하면은 권장도서부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업자라든지 회사 관련 도서,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들의 도서, 마케팅 관련 도서, 그리고 현실 점검 컨텐츠 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에서 권해주는 도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서들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간관계나 리더십 관련 도서,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아마그램, 어치브, 본사에서 나오는 책들도 다 되게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책들도 다 읽어주시면 좋고요. 저는 누군가 후원할 때 이코노미스트도 드리지만은 뭐 아마그램으로 소비자 드리고 어치브도 꽤 많이 드려요. 어치브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후원하려고 드린 분이 이 책을 보면은 사람들 표정이 너무 밝고 너무너무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서 아메이가 뭐 딱히 뭘 어떤 느낌은 없지만은 그냥 '아 이 사람들은 되게 좋아 보인다.' 이 느낌이 들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치브도 후원용으로 많이 쓰시면 좋고 나도 먼저 읽어 보시고. 그리고 책은 밑줄 긋고 메모하는 습관이 있으시면 좋아요. 책 읽기가 어려우시면 처음에는 얇은 책부터 읽으시고요. 재밌는 책부터 읽으세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짬짬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고 할 때도 비슷하지 않나요? 두껍고 재미없는 책보다는 얇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책을 먼저 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짬짬이 읽으시면 좋고요. 리더가 되면은 내 수입의 몇 퍼센트를 책에 투자할지 결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책을 사는 것을 아까워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책은 뭐 우리가 뭐 사실 산다고 해봤자 한 달에 뭐 몇 권이나 읽겠어요. 물론 많이 읽으시는 분도 있지만 많이 읽어야 책을 한 달에 한두 권 정도 읽는다고 하면은 한두 권 정도 책을 사는 거가 내 수입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게 큰 퍼센트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책을 조금 사서 읽으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서의 책 후원의 필요성은요. 초기 후원 시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설득당하는 걸 싫어하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스스로 납득이 되면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원을 위해서 책을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읽지도 않은 책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먼저 읽어보셔야 되고요. 사업을 진행할 때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분한테도 회사와 창업자 관련 도서를 반드시 읽어보시도록 권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회사와 창업자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신념, 조금 더 믿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해주는 것보다 직접 읽고 확인하시도록 하시면 좋아요. 또 건강 추천 도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랑 이재성 사장님이 권해주는 거는 주로 천연 건강식품, 합성 건강식품 어떻게 구별하나라고 작은 책이 있어요. 그 약간 좀 오래된 책인데 남부 대륙이라는 일본 화학자분이 쓰신 건데요. 그 책이 참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뭐 더 좋은 책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책을 많이 권해드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 뉴트리 코칭 스쿨을 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스쿨의 가장 기본 내용인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미국 상원 영양 문제 보고서를 추천 도서로도 많이 권장을 드리고요. 컨텐용 도서로는 누가 내 치즈로 옮겼을까? 자유로 가는 인생. 팔로우업 도서로 이제 사업 이해를 위한 추천 도서로 카피캣 마케팅이나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꿈을 빼앗기지 말라 데스터 예거 사장님 거 그리고 프로슈머 파워 파이프라인과 하우스홀드 골드라고 해서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 내가 집에서 이제 쓰는 물건들로 생필품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마이크로 트렌드, 책과 오디오 둘 다 있지만 내용이 동일해요. 이런 내용들을 좀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프라든지 뉴 밀레니엄 시대 최고의 비즈니스 이런 책들. 조금 시대가 오래된 책들이긴 하지만 내용이 그렇게 지금 현재랑 많이 괴리감이 없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권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 사업자용으로는 일단은 암의 이해를 위한 추천 도서, 뭐 꿈도서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보물지도, 꿈 리스트 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죠.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라는 책이 있고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아메이 회사에 대한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메이 신화책이 얇아서 많이 좀 권해드리고 예전에 진실의 아메이, 아메이 기적 이런 책들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서점에 가시면 많이 있으시니까 보시면 좋고요. 영원한 자유기업인 심플리 리치, 리치처럼 승부하라 같은 이런 창업자 도서 그리고 매직 오브 싱킹빅이라고 했죠. 우리 싱킹빅 그룹에서 이름을 갖다 쓰게 된 중요한 모토가 된 책이죠.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끝없는 추구,
그리고 절대 긍정,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강력한 10가지 말, 리치드 보스 사장님의 책들, 이런 책들을 초기 사업자분들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더가 된다라고 하면은 리더 필독서로 카네기 인간관계론, 홀리첸의 학습으로 나누고 싶은 부, 모든 것은 자세히 달려있다, 질문으로 시작하는 콜드 컨택과 답변, 정상에서 만납시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런 책들이 리더 필독서에 들어가 있죠. 자, 책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디오를 좀 볼게요. 오디오는요, 매일 1개 열정을 올려주는 나만의 18번 오디오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 1개를 다 못 들으시면 저는 매일 한 번 틀어보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가 매일 한 번씩 틀어보는 습관이 있어야지 1개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열정이 있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2개, 3개 들을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어려운 거는 책도 오디오도요. 한번 펴보는 것, 한번 틀어보는 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매일 1개를 한 번을, 1개보다는 한 번을 틀어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디오는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사용하시면 좋고요. 결과가 확실하면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해피엔딩 알면 우리가 책 읽기가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알면 과정이 안 힘들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10억 통장을 5년 뒤에 쓸 수 있다고 미리 주시면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동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걸 나중에 언젠가 준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말 가능할까? 이 생각하면 행동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결과가 항상 꾸준하면은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은 과정이 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오디오를 듣게 되죠. 후원하러 가시거나 소비자 만나러 갈 때는 꼭 오디오를 들으면서 가세요. 오디오를 들으시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면 까먹었던 아이디어가 다시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오디오를 들으시면서 누굴 만나러 가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디오 듣고 요약하시면은 나중에 후원할 때, 그리고 내가 사업자 파트너한테 어떤 강의를 할 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디오 듣고 요약해 보는 거. 주로 성공 스피치보다는 시스템 강의죠. A스텝이나 텐코어 강의, 이런 것들은 듣고 정리 한번 해보세요. 사업 초기에는 성공 스토리,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는 시스템 강의를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열정은 이런 A스텝이나 텐코어를 들을 때보다는요, 성공 스토리 같은 강의를 들을 때, 게스트 스피치라고 하죠.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강의, 이런 강의를 들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디오를 듣는데도 열정이 많이 안 생겨요. 그러는 거는 어떤 오디오를 듣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흉내내고 싶은 리더의 오디오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그 사람의 표현을 내가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또 복제가 되겠죠.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디오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거 자꾸 세뇌시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지만, 사실은 뭐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면 좀 세뇌돼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여러 패러다임에 세뇌당해서 살죠. 학교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사회에서도 송충이는 솔잎만 먹으라든지 오르지 오를 나무는 오르지도 말라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패러다임이죠. 세뇌당하는. 하지만 내가 어떤 패러다임에 세뇌당했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헨리 포드, 제가 좋아하는 그 자동차 왕이 하신 말이죠.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하든 당신이 할 수 없다고 하든 무조건 당신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말한 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섭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 미팅 한번 다시 볼게요. 미팅은 책과 오디오 다음 미팅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미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보통 주 2, 3회 정도 각종 미팅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팅이라고 하는 거는 홈 미팅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컴스올 미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보통 예전에 이제 강의장에서 했던 미팅, 그리고 랠리, 세미나, 펑션, 본사 주최 미팅 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죠. 우리가 형식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형식은 바뀌었어도 미팅은 미팅이고요. 여전히 우리가 홈미팅도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AP에서 했던 미팅도 지금 줌으로 수요일 날 저녁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제품 강의라든지 MBS 강의, 그리고 OM 강의 같은 경우도 지금 인터넷 유튜브로 하고 있고, 그래서 세미나도 지난번 유튜브로 했었죠. 본사 미팅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결국은 미팅의 종류는 계속 같은 종류의 미팅이 약간의 형식만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바뀌어가지고 계속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의 주 미팅 횟수를 줄이시기보다는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내 사업에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훨씬 예전보다는 편해졌죠. 왜냐면은 예전에는 내가 어떤 일정이 있거나 오가는 중간에는 미팅을 못 듣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핸드폰하고
이어폰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내가 온라인 미팅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미팅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본사에서도 매일 2시에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홈미팅도 있고, 수요일 저녁 미팅, 그 다음에 OM 있고, 토요 미팅. 내가 참석만 하려고 그러면은 주 2, 3회 미팅은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우리가 마음을 좀 다잡고 나의 원칙 미팅 횟수를 다시 한번 상담하시고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팅은 소통하고 배우는 일은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 똑같아요. 현재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도움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책 오디오보다 우선순위 둬야 될 게 미팅이에요. 시대가 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우리 시대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자기 후원이죠. 이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정확히 배우는 게 중요해요. 배운 거를 가르치고 가르칠 사람을 찾고 길러내는 일이 아메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제품을 전달하고 소비자를 만드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먼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미팅에서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팅을 배우고 미팅을 복제하는 일이 필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를 만나고 후원하는 일보다 그래서 미팅이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비자는 많이 움직이시면 만날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배우는 일이 없이 소비자만 만나서는 이 사업이 절대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미팅과 소비자에 있어서 우선은 미팅이 되셔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초기 사업자 OM을 보통 3번에서 5번 들어보시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 사업 설명하고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사업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MBS 강의를 8주 정도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요즘 같아서는 MBS가 지금 수요일날 저녁 반포에서 진행되는, 반포가 아니고 수요일날 줌에서 진행되는 게 있죠. 그 MBS를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때 사실은 이제 개인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MBS를 내가 돌려보거나 스폰서를 통해서 스폰서와 함께 해보거나. 근데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MBS를 만약에 해달라고 스폰서한테 요청을 하면은 몇 명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멀리서도. MBS 8주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옛날보다 훨씬 수월해졌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강의를 들어보라고 하죠. 하지만 초기 사업자, 내가 사업을 알아보고 있다 처음 나오신 분한테는요, MBS 자체도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제품 먼저 들어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먼저 제품 쓰는 애용 소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가 중심인 경우에는 보통 MBS를 우선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품 카탈로그 설명도 못하시면서 사업을 전달하시면은 되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팅이라는 거는 배우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골라 듣지 말고요. 예전에는 앞자리에 앉고 강사 평가하지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강사를 평가하다 보면 우리가 되게 비판적이 되죠. 강사분들도 돈을 받고 강의하는 분들이 아니고 서로 이제 품앗이하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감사하시고 고마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을 강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보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시면 좋은데, 온라인 미팅의 장점이 있어요. 항상 내가 앉는 자리가 앞자리죠. 예전에는 뒤에 앉으면 앞에가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제일 맨 앞자리잖아요.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원칙을 가지고 참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플랜 미팅 할 때 그달에 나만의 원칙 미팅을 정해서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칙을 정하면은 참 쉬워요. 직장을 나가는 거는 원칙이잖아요. 나갈지 안 나갈지 고민을 안 하죠. 내가 미팅을 듣는 게 원칙이 돼버리면은 뭐 듣고 안 듣고에 대한 고민이 없죠. 그냥 틀고 들으면 되는 거니까. 미팅 참석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내가 미팅을 주최하기 위해서 배우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팅은 나의 열정을 충전하는 곳이고,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클립은 문제가 없다. 자석의 자성이 떨어져서 문제다. 내가 자석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후원하고 싶은 사람이 클립인 거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력을 충전하는 곳이 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를 충전하고 신념을 좀 충전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개별적인 그런 깊이나 매력은 책을 읽으셔야 되는 게 분명히 있지만, 파트너 소비자가 생기다가 마는 거는 나의 자성이 약한 것. 어떻게 하면 나의 자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거는 스폰서 사장님들이 잘 아세요. 나의 자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책, 오디오, 미팅 어떤 것이 더 부족한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탱커 노트를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어요. 같은 멘트로 초청 리테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멘트 같은 거 막 외우잖아요. 배우고.
근데 누구는 되고 나는 왜 안 돼? 그러는 거는 보통은 이제 기싸움, 열정, 당당한 모습, 갑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아메이와 영업의 차이는 이제 아메이는 의뢰 자세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미팅을 빠지기 시작하면은 사업을 관두는 일이 쉽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사업이 멀어지면은 내 인생을 바꾸는 일도 사실 더 멀어지게 되잖아요. 나를 위한 시간 투자가 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빼곡하게 썼어요. STPA, STA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STP는 쇼더 플랜, STA는 쇼더 아메이라고 돼 있어요. 같은 듯 다르죠. 저는 STA를 더 좋아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냥 말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오픈을 하는 게 원칙은요. 월 15회 주 3회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틀에 한 번 정도. 처음에 제가 이걸 듣고 어떻게 이틀에 한 번 아메 얘기를 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요. 생활이 사업이고 사업이 생활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니까 뭐 매일 한 번 이상은 얘기하게 되죠. 당연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STA가 돼버리면. 내가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TP나 STA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죠. 최고의 STP, STA는 사업 설명을 하는 것 자체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입을 열어야지 내가 가게 문을 여는 거고 이 자영업이라는 건 되게 특이한 게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문을 연 거는 아니에요. 우리 DISC 나중에 한번 강의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DISC에서 C타입이라는 타입이 있죠. 되게 완벽주의자. 여러분들은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시지만은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영 얼마만에 잘하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 일주일에 3번 하는 사람 속도 다르잖아요. 그쵸? 아메이 얼마 만에 하면 잘하게 되나요? 사람마다 다르죠. 횟수가 많은 사람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씨 뿌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TP, STA는 많이 알리시면 됩니다. 사람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어떤 씨가 뭐 큰 나무가 될지 다 알고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뿌리고 보는 거죠. STP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사업하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STP, STA, 아미 사업 설명을 하고 플랜을 얘기하고 아미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보진 않지만 쭉 지켜보고 본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면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생겨요. 꼭. 근데 그게 돈이 돼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 꾸준히 대신에 내가 STP라고 그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면은 모르죠. 근데 내가 꾸준히 연락을 하고 내가 말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제품을 많이 쓰거나 사업을 많이 하거나 이건 아니어도 연락을 최대한 끊지는 마세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 STP보다는 STA를 저는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쉽잖아요. 일단. 카탈로그만 보여주셔도 되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물 너무 많이 뿌리면은 썩잖아요. 식물도. 그쵸? 내가 이 사람한테 한 번에 모든 걸 막 퍼붓듯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잘한 STA, STP는 아닌 것 같아요. 횟수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짧게 치고 빠지는 걸 좋아합니다. 마케팅을 설명해야 하나라도 나한테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제품 얘기하고 이런 적을 다 했지만 아메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공동구매를 모아오면은 나한테 그거에 대해 회사에서 나한테 조금 더 캐시백을 더 주는 거야 라든지 내가 모아가거나 너한테 가면은 나한테 혜택이 있구나 이런 마케팅을 조금이라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수익구조 1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메이랑 뭐 아메이 마케팅 비교라든지 이런 거라도 가벼운 마케팅도 설명 없이 그냥 아메이 회사 좋아 제품 좋아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마케팅을 소비자한테도 항상 마케팅을 설명해 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데모를 하나에서 2개 정도 보여주시면 좋아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스폰서 프로모션. 나는 아는 사람이니까 사업적으로 믿음을 주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원래 알았지 나를 사업적으로 알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를 프로모션해서 스폰서와 함께 연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논쟁하시지 말고 적당히 져주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STP, STA 할 때 가장 기본 원칙이 또 있어요. 뭐냐면 부분은 같이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 후에는 반드시 다음 약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 제품 애용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 항목에 대해서 거슬러 하시는 분도 좀 약간 거슬리다라는 분도 있었고요. 저는 아무 생각은 없었는데 100% 제품 애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쓰는 제품 중에서 아메이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제품들은 아메이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는 거예요. 형편대로 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 형편도 환경도 맞지 않는데 그런 제품들을 다 쓰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형편에 맞지 않지만 쓰고 싶은 제품은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해가지고 뭐 일단은 대여해서 한번 경험을 공유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을 하시면 충분히 방법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형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제품을 구매하시는 건 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제품 나는 안 쓰면서 남에게 권하는 것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편대로 환경에 맞춰서 나 먼저 100%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시고요. 경험이 무기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초기에 아메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메이는 감동을 전하는 사업이니까 내가 아무리 제품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 뭐 이런 거 아무리 외워서 얘기한다고 그게 사업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전하는 사업이므로 나의 감동을 말하려면 써보셔야 됩니다. 제품 사용하시면 제품에 대한 제품을 확인해 보시고 확신이 생기시면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제품 사용법을 숙지해서 알려주려면 내가 먼저 써봐야지 사용법을 알려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도 애용하는 제품을 사업자가 애용하지 않는 거는 조금 이상한 얘기죠. 아메이 사업을 하시지 않는데도 제품 좋아서 제품만 계속 주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사업자라고 하는데 그런 뭐 사업도 안 하시는 소비자도 그렇게 이거 정말 아메이 거 너무 좋아요 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먼저 그 제품 써보지 않는 거는 참 그건 이상한 얘기죠. 제품을 만드는 사장이라면 내 회사 제품을 먼저 사용하죠. 심지어 좋지 않은 제품이라도 내 제품을 먼저 쓰시는 분들 있겠죠. 하지만 우리 거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지 않는 소비자도 애용하는 그런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써보시면 좋고 예전 오디오에 이런 사장님도 있었죠. 아메이에 아직 안 들어온 제품은 아예 안 쓰고 기다린다라는 분도 있었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내가 바꿔 쓸 수 있는 제품 먼저 쓰셔야지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 관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비자 관리는 우리가 애용자 클럽 15에서 20명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초기 사업자분들은요. 5명입니다. 일단 5명. 나한테 5명의 애용 소비자가 없으면요. 지금 내가 15명, 20명도 좋긴 하지만 5명 애용 소비자 만드는 일에 먼저 몰두해 주세요. 5명 애용 소비자, 매니아를 만들려면 최소한 2배수 이상의 다수 소비자를 만나보셔야겠죠. 소비자 관리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 PB가 오르죠. PB가 올라야 돈이 돼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줄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돈이 되는 사업이 후원이 잘 되죠. 돈도 안 되는데 후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먼저 돈이 돼야지 나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상대방도 돈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 관리가 필요하고요. 소비자 관리는 아메이 제품 매니아를 만드는 일이에요. 스스로 주문하는 분. 한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많이 만나는 것보다 매니아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10명을 단수를 만나도 그중에서 매니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 명의 매니아를 만나는 게 뭐 단수 소비자 많이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꾸준한 게 중요하죠. 소비자를 통해서 신뢰 쌓기 후 사업가로 이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만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항상 우리가 강조하죠. 단순 소비자, 고정 소비자. 제품 하나 쓰는 단순 소비자에서 이거 계속 쓰는 고정 소비자. 이분이 스스로 주문을 하는 그리고 누구에게 소문도 낼 수 있는 그런 매니아, 애용 소비자가 되는 일. 애용 소비자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업과 사업가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비자에서 사업가가 되는 일이지 사업가에서 계속 사업가로 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드는 일 자체가 결국은 사업가를 찾는 일의 가장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소비자 관리 얘기를 하시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일이 있죠. 왜냐면 작은 거 하나 주문하시는 분 있잖아요. 뭐 예전에 그런 게 세제 하나 주문했는데 차를 타고 달려갔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사업에 관심이 있고 나중에 사업을 후원할 수 있는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파는 일이 아니라 자산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가치가 있는 일인데 요거는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얘기를 하니까 속도가 조절이 잘 안 돼서
목이 또 메이네요. 자, 이제 거의 달려가고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상담, 강의 많이 했으니까 상담 짧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은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는 탱코어를 열심히 하시는 플래티늄 이상 스폰서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하죠. 상담하지 않는 사업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성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사업의 안전장치죠.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상담은 보고가 아니고요. 아이디어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내 사업을 점검받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 낭비 안 하기 위해서 종류를 가리지 마시고 수시로 만나거나 전화하시거나 카톡하시거나, 대신 카톡은 길게 하지 마세요. 상담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도 그렇고 카톡을 길게 하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로 목소리나 얼굴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카톡으로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투라는 게 있잖아요. 말에서 느껴지는 그 사람의 어감. 카톡은 그거를 참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단어에다가 조금 주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을 오래 하시지 마시고 대신에 급하면 카톡이라도 하시라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스폰서가 내 명단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상담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스폰서가 열심히 외우고 있는 거 있기보다는 상담을 잘해도 SP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CCHH라는 표현이 있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스폰서는 내가 잘 돼야지 자기 본인 사업도 잘 돼요. 그래서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사항 아시죠? 다 넋두리 하시지 마시고 차 사는 거, 애인 사귀는 것까지는 상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나는 내 상황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부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팩트만 얘기해 주시면 좋고 내 파트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스폰서와 상담을 하면은 스폰서도 그 파트너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팩트만, 사실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상담해 주실 때는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좋은 얘기보단 냉정하게 진단을 해주시면 좋고요. 좋은 상담은 나오면서 파이팅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담. 너무 좋았어.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상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한 파트너가 되도록 상담을 많이 하시면 좋고 목표 상담할 때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미팅 초대 인원, PB 목표 이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상담도요.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그냥 하는 게 중요해요. STP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세부적인 거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정말로. 누군가한테 만나서 얘기하고 스폰서랑 상담하고 그 행동을 하는 거. 오디오도 마찬가지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냥 오디오 한 개를 다 듣는 거를 못 하시겠다고 하면 오디오를 한번 틀어보는 거. 책도 15분을 못 읽어도 읽는 신용을 하듯이 한 번이라도 펼쳐보는 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해보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뢰 쌓기 중요한데 문제는 너무 신뢰 쌓기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소비자와의 신뢰 쌓기는 스폰서, 나, 다운라인 파트너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요거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소비자의 신뢰 쌓기보다는 스폰서, 나, 다운라인 파트너의 신뢰 쌓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보다는 나의 사업적인 관계, LOS 맵에 있는 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기존에 나의 사업자가 됐다라고 해서 그분이 소비자보다 소홀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관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인성과 성품이 중요하죠.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티븐 코비 이제 요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신뢰는 품성과 능력. 능력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개발 가능해요. 하지만 품성은 바뀌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좋은 품성의 사람을 후원하는 것이 좋죠. 쉽지가 않아요. 인성도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게 신뢰의 기본입니다. 내가 간다 그러고 갖다 준다 그러고 알겠다고 얘기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시면은 신뢰가 깨지죠. 내가 아무리 한번 잘해줘도요.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은 무조건 적기입니다. 적으세요.
노트와 수첩에 적으시면 약속을 잘 지키실 수가 있으세요.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에도 많이 쓰잖아요. 뭐 스케줄 어플. 거기다가 알람 설정하셔도 되고요. 약속을 잘 지키실 수 있게 내가 잠금 나를 조금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주로 메모나 아니면 어플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 신뢰의 첫걸음은 관심이죠. 애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패스라고 썼는데요.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누군가 신뢰의 첫걸음.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부분이에요. 누군가를 공감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는 저는 그것도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공감하는 능력도 분명히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게 부족하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책을 읽느냐? 그거는 스폰서 사장님한테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한데 어떤 책을 읽을까요? 물어보시면은 안내해 주실 거예요. 내 감정 너무 빨리 드러내시지 마시고요. 포커스 페이스의 마음으로. 작은 오해는 빨리 푸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오해는 빨리 푸시는 게 신뢰 쌓기의 기본입니다. 교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만 지나치게 사업적으로만 대화하셔도 안 돼요. 뭐냐면은 부담 주지 말고 끈질기게 끊임없이 후원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 사람 와서 너무 남의 얘기만 해라고 하면 그건 신뢰 쌓기가 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밀당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내가 오늘은 들어주는 날 해가지고 어떤 계산적으로 그걸 막 하기보다는 정말 공감해주고 동감해주고 그 순간에 그 사람과 서로 약간 교감을 해야지만 우리가 신뢰 쌓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 쌓기 부분은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너무 사업적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꾸준히 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신뢰 쌓기 일종이에요. 내가 만나서 그 사람하고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지만 내가 암해 미팅 갔다 온 거, 암해에서 이런 거 들은 거 갖다가 앞뒤로 조금씩만 얘기를 해주셔도 그냥 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뢰 쌓기가 잘 될 수가 있어요. 복장 중요하고요. 호감도의 53%가 외모래요. 그리고 외모 복장, 7%가 내면, 나머지 목소리가 영향을 준다. 내가 복장을 잘 차려입고 외모를 가꾸고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님이 나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커뮤니케이션 이제 되게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우리 ABN 옛날 용어를 썼네요. 아메이 사이트죠. 이제 amei.co.kr 웃금성 카페 우리 조대은 사장님 그룹 웃금성 카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 SNS 톡방 있죠. 카톡방 같은 거. 그리고 아메이 공식 유튜브도 있고요. 아메이 온이라고 해서 아메이에서 만든 매체도 있죠. 이런 매체들을 내가 꾸준히 들어가서 점검하고 체크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아메이 사이트에 있는 공지는 내가 항상 알아야 되니까 매일 한 번씩 아메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LOS 맵도 보시고 아미 본사에서 말하는 공지나 아니면 품절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사업자의 기본 자세라고 볼 것 같아요. 또 소비자 그리고 프로스펙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후원하고 싶은 후원 대상자들이죠. 그리고 이분들과 SNS 대화에서는 눈치, 센스, 빠른 답변이 필요하죠.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내가 답변을 안 해주면은 그 사람은 뭐 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쉽진 않겠죠. 온라인 미팅 참여와 참석에 적극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코비드19라고 하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시대에서 내가 참여하고 진행하는 온라인 미팅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지금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되게 수월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배우고 참여하는 거가 조금 늦으신 분들은 나중에 되게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를 먼저 빨리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되게 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커뮤니케이션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건강관리 10번째인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나부터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관리는 뉴트리라이트 소비자만 챙겨주고 샘플 나오면 소비자만 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안 써본 제품, 내가 안 먹어본 제품은 나부터 먼저 드시고 나부터 건강해지셔야 되세요. 이 사업은 파는 사업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아픈데 누군가한테 건강을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영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내가 먼저 건강해지시고 내가 건강해지면서 나처럼 쓰는 애용 소비자 클럽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또 자기 관리 안에 피부 관리도 있죠. 내가 잘하면 소비자가 붙어요. 내가 이뻐지면 소비자가 붙고요. 내가 피부가 안 좋은데 아미 아티스트를 얘기하면 야 너는 쓰는 거니? 이렇게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나도 쓰지 않으면서 좋다라고 얘기하면 참 쉽진 않겠죠. 인성관리 내가 멋있어지면 사업자가 붙죠. 그래서 나의 건강관리, 피부관리, 인성관리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메이 사업은 내가 매력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는데
키포인트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10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반복. 그리고 숫자와 횟수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루어지세요. 얼마나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내가 뭐 책 오디오 얼마나 많이 볼지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내가 항상 듣는 거, 반복적인 습관.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탱코어 노트를 쓰고 우리가 톡방에서 뭐 탱코어 이걸 갖다가 우리 같이 체크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매일매일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걸 놓치지 않는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무리입니다.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습관이 10년 뒤에 나를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들이는 습관이 지금 당장 나를 바꿀 것 같진 않지만요. 10년 뒤에 나는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10년 뒤면 몇 살이신가요, 다들? 10년 뒤에 조금 더 멋지게 살고 싶어요. 저도 멋지게 살고 싶고 지금도 만족하지만 10년 뒤에는 더 만족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오늘의 새로운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매일의 습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만으로 탱코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